주재자는 아닌데 토론자가 이렇게 단체 비슷하게 해서 저는 1차 때 생각을 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했거든요. 근데 뭐 실은 큰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저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인터넷 가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작게 이야기하면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해서 한국형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까 나름대로 제 제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토론 때 열심히 토론해 주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이라는 걸 먼저 화두를 꺼냈는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 인터넷은 그 대체제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 거죠, 주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부터 뭐 69년에 출발해가지고 편지를 대체하고, 또 뭐 비디오, TV를 대체하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은 어떤 그 만남을 대체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 툴까지 이제 되는 향후에 앞으로는 무엇을 과연 대체할 것인가 저도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인터넷은 뭐를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뭐 중고등학교 때 우리 배웠잖아요. 아노미 현상, 뭐 문화 지체 현상. 자꾸 우리는 스스로가 뭔가를 대체를 해서 인터넷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의 생각 기준이나 어떤 철학들은 아직도 그 전 세대, 그 전 마인드로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번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제가 그동안 한 국제협력 업무를 좀 오래 했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해왔는데 주로 이제 통신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업무였어요. 그 전에 이제 인터넷 주소 쪽 오기 전에. 그래서 그 업무를 하다가 봤을 때, 이게 좀 다르구나. 인터넷 분야는 그 전에 어떤 통신 거버넌스하고 인터넷 거버넌스는 좀 다르구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와서 이런 그 화두를 일단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생각을 해보죠. 이 통신 거버넌스 책,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ITU가 있죠. 이제 통신의 큰 ITU.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정통부 시절 많이 주로 뭐 국제협력하면 ITU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 이런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회원국 대표를 구성된 정권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구조고요. 그 정부 대표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였죠. 정부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가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통신 전파 관련해서 이제 국제 정책을 국가 단위로 이를 적용하고 그거를 이제 따르고 ITR이나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건데. 제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그동안 이제 저와 일했던 여러 가지 이제 정통부 그 전에 뭐 방통위 뭐 관료분들하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아마 적지 않게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뭐 그 전에 이제 발제하셨으니까 우리 저기 오변 선생님 발제하셨으니까 이런 그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바텀업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주소 산업의 모든 이해적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양한 해주 과정을 통해서 인터넷 주소 관련한 국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아이칸 모델. 결정사항은 인터넷 주소 산업에 자동으로 이제 적용되는 그런 형태의 것이죠.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하죠. 그 전에 어떤 통신 거버넌스의 체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실은.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한번 이해를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제가 발제를 해봤습니다. 아이칸 모델에 대해서는 저번에 영어 많다고 하셔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일단 이건 뭐 제외를 시킬게요. 자, 의사결정 방식으로 한번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통신 분야하고 인터넷 분야하고 정부 참여 형태는 일단 주도적이고 참여적이죠.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도 이제 탑다운에서 이거 이제 인터넷 분야는 바텀업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도 이게 이제 어떤 약간 비개방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이제 인터넷 분야는 굉장히 이제 개방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같이 하는 이런 구조로 의사가 결정이 되고
결정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자들이 레프레젠테이티브가 하는 거고, 뭐 아이칸을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만장일치 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냥 계속 합의를 이뤄내는 거고, 이제 컨센서스를 이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 현안과 이슈에 따라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때 현안이 됐던 어떤 기술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되는데, 실은 이 인터넷 분야는 지속적 명식에 따른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이제 따로 토론할 때 기회를 하면 또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뭐 아이속이나 아이칸이나 그 외 여러 모든 그 인터넷에 대한 어떤 가버넌스 모델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그런 어떤 지속적인 면식에 따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의사결정 툴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아이칸이나 이런 것처럼 뭐 규범과 레귤레이션이고, 그 인터넷 분야는 관리와 상식,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자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는 이제 인터내셔널한 각각의 어떤 그 인터내셔널, 이건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그 협력 방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거버넌스에 대한 차이를 먼저 한번 인식을 한번 해보자. 인터내셔널하고 글로벌 차이가 뭔가요? 이건 이제 그 통신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표준을 가지고 국가 간에 이제 각 대개 당사자들이 이걸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이게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싹 한꺼번에 의사결정이 되면 다 뿌려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는 각각에 있지만은 각각은 다 일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를 하나로 봤었을 때 하나의 통으로 그냥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주소 정책하고 일단 통신 정책이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할이 어떤 거냐, 한번 제가 한번 그냥 나름대로 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인터넷에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보죠. 개방성, 중립성, 참여성, 공유성, 자율성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대화와 소통, 상생협력을 통해서 결국은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정부 그리고 기업 산업 시민사회 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해야 될 역할들이. 뭐 국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김관삼 의원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뭐 자율규제 체계도 마련을 하고 공정 환경도 공정 경쟁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정책에 대한 R&D 강화나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인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민간 분야 정책 참여 제도화하는 부분, 그리고 뭐 좀 이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입법 활동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 활동들이 필요한 걸 것 같고요. 기업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관련 기술이나 기술 표준이나 이런 것들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마인드를 좀 제고를 해서 기업 뭐 해외에서 이제 기업 간에 할 수 있는 일들, 현명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중적 기업 상생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입법에 참여하는 것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권리 찾기나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활동들, 그리고 뭐 필요한 공익소송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분야로 참여포 확대하는 부분들도 시민사회의 상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근데요. 이제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보면은 뭐 해야 되겠죠. 멀티스테이크 모델을 해서 이제 다양한 해야 되겠지만, 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 뭐 유명한 교수님도 계속 주창해 책도 펴내고 주창을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은 그동안 실은 미국, 서유럽,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중국, 10년 뒤에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써놨는데요. 결국은 자 미국 같은 경우가 초창기 이제 뭐 미 상무성에서 지금 아이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씩 내보내고 있죠. 민간적으로 조금씩 내보내고 있고, 아이칸도 정부를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결국은 그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끌어왔는 모습을 하면서도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업 보호 차원에서 많이 보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깊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런 모델을 이제 어떤 형식적으로만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 속내를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지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5년 뒤 중국이나 10년 뒤 러시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기들이 좀 더 인터넷 거버넌스 상에서 기득권을 확보를 한다면 아마 지금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태도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 아저씨가 택견하는 아저씨인데요. 열심히 걷어차기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자 보시죠. 이번에 위킵에서 한국은 뭐 다양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ITR에 인터넷 결의를 포함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손을 들었고, 중국 캠프가 주도한 기본 인권으로서 통신 및 인터넷 접속권에서는 미중간 균형을 고려해서 기권했다.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도 나온 거고요. 이제 사실관계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어떤 그 입장 견지를 저는 제 판단으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과연 뭐냐?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업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이 과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인가? 아니면 유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인터넷 관리 모델이라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글로벌 그 거버넌스 모델일 것인가? 뭐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제 생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 권력 이동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결국 인터넷 권력을 이동하는 쪽에 있는 쪽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기구고요. 이제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뭐 유네스코 회의나 이런 데도 다녀왔고요. 위시스 플러스 10 이런 회의도 다녀왔고, 뭐 아이칸도 계속 IGF, 위시스, ITU 이런 이제 많은 기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일단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체계를 보자면 현재는 좀 미약한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작년 4월 달에 아까 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키가라고 해서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뭐 매달 이렇게 회의는 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뭐 1년 정도는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도 이제 큰 어떤 이슈에 대한 원래 이슈도 없기도 했지만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정말 치열하고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체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앞으로 커져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인프라 분과 하나만 있는데요. 뭐 보안분과, 사회분과, 경제분과로 해서 커져야 될 것 같고, 이 어떤 기가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소 KR 챕터도 이제 본궤도에 들어서 활동을 좀 더 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바람직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라고 해서 과연 그러면 한국식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 뭘까? 한번 그냥 이거는 제가 그동안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에요. 자, 인위적인 통제나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규율 속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의견이 조합되고 수렴되는 수평적 모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 그 사무관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발전자분들도 다 같이 아마 독일한 부분일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과 같이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간 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 간의 협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어떤 글로벌한 속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글로벌한 속성들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글로벌리즘, 코스모폴리타니즘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런 게 같이, 이런 어떤 연대적인 모델들이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내셔널 레벨에서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체계들하고 글로벌 레벨에서 또 체계들하고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그 내셔널 레벨에서라면은 이용자 중심의 자율 중심이 된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 컨센서스를 하고 개방과 소통, 또 견제와 감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떤 체계 개선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그 우리 내셔널 레벨에서 우리 나름대로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를 만들고 이런 어떤 지속적 성공량과 혁신은 결국은 이용자의 니드 충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레벨에서는 이게 그 정부 주도의 장이 있잖아요. ITU에서 IGF를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이슈들을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시스도 마찬가지고 유네스코, WTPF 이런 어떤 그 정부 주도 장에서의 어떤 대표단이라는 건 꼭 정부 대표단이 아니라 같이 합동해서 대표단이 꾸려지겠죠. 근데 그런 대표단에 일단 인파워먼트를 분명히 줘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그런 인파워먼트를 주기 전에 어떤 사전 컨센서스 확보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그 내셔널 레벨 과정에서의 그 사전 컨센서스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민간 주도 장에서 그 아이탄이나 뭐 아이속이나 그 ITF 이런 기관에서의 어떤 분야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되는 건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글로벌 협상력 제고하고 국익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익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모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은 나름대로 언젠가는 한국식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 발제를 마치며 그 인터넷을 지배하는 자라고 계속 헤드라인 뜨더라고요. 신문에 지배 누가 지배한다, 정부가 지배한다. 근데 지배하는 사람은 저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은 결국은 그냥 인터넷이거든요. 뭐 정부, 아이칸, 뭐 UN 사용자, 시민, 인터넷 사업자 뭐가 지배하는 건 아니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인터넷은 결국은 참여하는 자, 상호 협력하고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에 이제 참여하는 자가 실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가버넌스에 그야말로 여러 뭐 시민단체들뿐만이 아니라 기업 또 관계자들까지 다 잘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제 토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